양평군에 있는 옥천면 토지인데요. 네. 여기에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. 네. 이거는 도로가 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. 네.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. 이 양평 전원주택 예. 지만 나온 거고 예. 주택은 안 나온 거고 예.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도로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셨는데요. 예. 뭐 보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예. 들어가는데 준공이 안 났겠죠, 당연히. 예. 준공이 안 난 거의 다 지어진 예.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비중을 보면 문제가 없을 확률이 훨씬 높은데요. 그래도 한 번은 짚어 보셔야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현재 지목이 도로가 아니거든요. 그렇죠? 예. 임야죠. 여기까지는 도로가 돼 있을지 몰라도 여기는 아직 임야란 말입니다. 아. 그런데 이 지목만 안 바꾼 걸 수도 있어요. 이미 다 도로 토목 준공을 다 냈는데 예. 그래서 누구나 다 집 짓는데 문제가 없는데 지목만 안 바꾼 케이스도 있습니다. 네,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다.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 번은 군청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. 물어보는 요령은 예. 건축법상 도로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. 도로긴 한데 동의는 받아야 된다.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예.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데 도로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. 이게 만약에 지어져 있다면 이 건물을 준공하는데 그러니까 완성하는데 혹시 도로가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. 이것만 한번 짚어보시면 됩니다. 문제가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. 준공이 안 납니다. 이러진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딱 답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. 준공 내는데 또는 건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이거나 예. 여기 건물 짓거나 준공 내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. 안 됩니다는 안 나올 거예요. 그 두 가지인데 예. 만약에 후자라면 예. 생각보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려운 쪽에 좀 비중을 두셔야 됩니다. 경매다 보니까 매매같이 분양하는 거면 당연히 동의해갖고 분양하겠죠. 아니 경매다 보니까 후자인 경우는 조금 고민해야 된다. 전자인 경우는 뭐 아무 고민 없이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한 번만 더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주변을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. 여기는 사실 그 건물이 사실 지어져 있습니다. 세 필지고요. 여기가 집이 다 젖었고 완공이 된 걸로 확인됐고요. 이 두 개는 이제 건물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. 완공이 안 된 외벽하고 상태. 네. 지붕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. 네.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치권이 신청이 되고요. 네. 유치권을 신청한 사람의 이름은 없는데 유치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 건물에 그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살고 있는 예. 것 같기도 하다.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제가 좀 지금 맞네요.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볼게요. 일단 현황 조사를 갔을 때 점유와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유치권 점유자라고 표시해놨고 하다 보니까 점유자는 있었다라고 보여져요. 두 번째는 어떤 유치권자는 가압류를 걸어놓고 어떤 유치권자들은 가압류 없이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이거는 가압류를 걸어놓냐 안 걸어놓냐는 유치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. 걸어놔도 되고 안 걸어놔도 되니까 얘만 인정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점유가 현황조사서에도 없고 그리고 갔을 때도 없기 때문에 유치권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이 사람들이 고용한 고용인이다. 이렇게 되면 이제 간접 점유로 인정이 됩니다. 이 사람들이 유치권을 점유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이 사람을 고용했다.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. 자, 그래서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. 이 사람만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을 이제 유치권을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대리해서 들어와 있다. 그러면 전부를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그게 과정의 두 가지 결론이고요. 이제 결과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눈으로 본 게 아니다 보니까 유치권자도 만나볼 필요는 있겠지만 만나러 간다는 거는 항상 점유하고 있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채권자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유치권을 해결할 때 현황에서 무슨 실무로 해결할 때를 빼놓고 법으로 해결해야 될 때는 항상 채권자를 만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돈을 빌려줄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요. 예를 들면 말씀드린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건물이 올라갔다. 뭐 그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제가 최근에 유치권 해결했던 거는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. 그러니까 이때는 점유하고 있죠. 이때는 점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언제 점유하고 있지 않았냐면
경매를 넣을 경매를 때 넣을 때는. 그때는 아무도 없었다. 이런 증거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채권자를 적극 활용하는 편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유치권 아니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니까 예. 입찰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채권자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돈 빌려줄 당시라든가 점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유치권이 아니다 또는 유치권은 맞으나 이 중에 일부다 이런 정도의 결론을 내지 않으면 입찰하기 좀 힘들다.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. 그 건물 외에 이런 것들 앞에 이제 철골 이렇게 올라간 것들도 다 네.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, 그러면? 이거 부분은 예. 우리가 소유자가 되는 부분이니까 유치권이 만약에 있다면 예.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게 맞죠.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소유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럼 소유자한테 유치권은 점유를 이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우린 이 건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. 유치권이 맞더라도 우리한테 주장할 수는 없죠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거라면 우리는 다 유치권이다 진짜. 예. 그럼 이건 유치권이나 우리한테 대항할 수 없고 요거는 유치권인데 우리한테 대항할 수 있고 요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제는 예. 유치권은 잘 성립이 안 돼요. 안 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예. 유권자 등을 만나보셔갖고 결론을 내보시기 바랍니다. 맞습니다. 네. 네.